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흙을 밟고 싶다, 흙을 밟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흙을 밟고 싶다 문정희 작가의 작품 중간 부분까지 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58쪽과 59쪽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수필은 일기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글이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느낀 점, 교훈이 꼭 들어가야 하는 글이기도 하고요. 수필은 신변 잡기적인 글이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잡다한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바로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런 수필의 장르적인 특성을 잘 생각하면서 내용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났었냐면요. 아버지께서 학교 발령이 자주 났었기 때문에 학교 발령이 외지로 났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채에 사시는 증조 할머니께 맡겨놨었다. 그래서 나는 증조 할머니와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흙을 많이 만지고 놀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기한 놀이시설도 특별한 장난감도 없었대요. 나는 할머니와 지내는 게 근데 신이 났어요. 왜냐면 촉촉한 흙 냄새가 나는 마당에 앉아 손으로 흙을 주물며 놀아도 야단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내가 흙을 아무리 만지고 놀고 막 흙투성이가 되어도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질펀한 마당은 언제나 내 놀이터였다. 그래서 민들레를 뽑아다 흙을 일구어 심기도 하고 또 신발에 흙을 담아 할머니 채마밭 고랑에 뿌리기도 하였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쵸? 주위가 어둑해질 때까지 흙장난에 지칠 줄 모르는 나를 보고도 증조 할머니는 웬일인지 화를 내지 않으셨다. 흙강아지가 되도록 실컷 놀라고 하실 뿐이었다. 생명을 키워내는 흙의 신비로움과 풍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일까? 흙을 만지다 나뭇가지에 찔려 피가 흘러도 할머니는 그다지 놀라지 않으셨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며 흙 한 줌 손으로 집어 상처난 부위에 훌훌 뿌리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곤 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으니 상처도 흙을 바르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리 그 글쓴이는요, 어렸을 때 흙장난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흙놀이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글쓴이가 흙놀이를 많이 즐긴 사람이다. 어린 시절 글쓴이는 흙놀이를 많이 즐겨 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할머니가 왜 이 글쓴이가 막 흙투성이가 되어도 혼내지 않으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상처가 나도 흙을 발라주던 할머니였습니다. 왜? 흙에 대한 어떤 흙의 힘을 믿으시는 그런 할머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대한 할머니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흙에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있다. 흙에는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있다. 흙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로운 좋은 기운이 있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도 놀라지 않고 흙을 발라주면서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으니 다 나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할머니의 흙 치료가 비위생적으로 보여 앙탈을 부리곤 했지만 할머니의 행동이 흙의 영험 옆에 나와 있어요. 주석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대로 되는 신기한 징험, 굉장히 어떤 신기한 경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흙의 영험함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 같아 거부할 수도 없었다.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 일종인 토신제를 지낼 때에도 할머니는 흙 한 줌을 그릇에 담아 뒤뜰에 뿌리곤 했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나왔었어요. 누구? 그 어린아이, 곱슬머리 남자아이의 엄마. 그쵸? 그런데 그와 반대, 그와 대조적으로
이 할머니는 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 어떤 긍정적인 관점, 흙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나도 할머니의 이런 관점에 따라서 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그런 글쓴이인 거죠. 네. 지금 내용 파악 잘 되고 계시죠? 네. 그러면 59쪽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랜 세월을 베풀어 주기만 한 땅, 조상이 물려준 토지에 집을 짓고 편안히 사는 게 모두 땅의 은덕이라 생각하신 듯 싶었다. 발을 딛고 다니는 땅이야말로 살 속에 깃든 영혼이고 모든 생명의 고향이라 생각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드러났어요. 아주 대놓고 드러났어요. 뭐라고? 발을 딛고 다니는 땅이야말로 살 속에 깃든 영혼이고 모든 생명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네, 증조 할머니는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네, 증조 할머니는 흙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신 겁니다. 네. 하지만 요즘 땅을 밟고 산다는 게 하나의 사치처럼 되어가는 느낌이다. 하늘과 가까운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니 흙을 가까이 할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가끔 이러다가는 하늘의 공간에서 영영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손바닥만한 마당이라도 있는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결국 아파트의 편리함에 젖어 다시 주저앉게 되니 말이다. 마당에 있는 주택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 흙이 있는 마당이 있는 그런 주택으로 옮기고 싶어도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제 얘들아? 뭐가 나오겠어? 교훈이 나오겠죠. 네, 마지막 수필에선 마지막 부분에 뭐가 꼭 나와야 한다? 교훈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장르적 특징으로. 그래서 수필에서 마지막 부분이니까 뭔가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근래 들어선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시멘트 벽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시멘트 벽 딱 보면 어때? 회색, 딱딱하고, 차갑고, 메마르고,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5년 동안 한 아파트 통로에 사는 아주머니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도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 정도가 고작이고 서로 왕래해 본 일이 없다. 이웃 간에 어떤 정이 있다 없다? 정이 없다. 라는 거죠. 네, 정없이 우리는 지내고 있다. 가까운 이웃이 없다면 훈훈한 정도 느끼지 못할 텐데 철저하게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지구의 절반 이상이 흐르는 물로 덮여 있음에도 수구라 하지 않고 지구라 칭한 것도 흙이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 부분은 선생님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구의 절반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수구라고 안 해요. 지구라고 합니다. 땅지자를 써서 지구라고 해요. 그 이유가 흙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흙이 생명의 모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글쓴이는 해본 겁니다. 땅과 멀어질수록 병원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디어진 심성을 깨우치는 건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이지 않나 싶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수필이었고요. 네, 선생님이 아까 밑줄 친 부분 정 없이 정을 나누지 않는 현대 사회의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는 부분,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무디어진 심성을 깨우치는 건 역시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성을 회복하는 일,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간다움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은 이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네, 자연을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며 살자 이런 거겠죠. 네,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를 선생님이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흙의 소중함과 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PPT를 통해서 작가와 작품 정리 한번 다시 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학습 활동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